뭐야, 이거? 네덜란드 투자자가 돌아선 순간 강민석 회장의 손에서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혹시 박동욱 사장님 따님이신가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모두가 쳐다본 곳엔 물류센터 야간 작업자 박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완벽한 네덜란드어가 흘러나왔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15년 전 사라진 재벌가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회사 회장이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는 것을. 그날 회의실에서 15년을 숨겨온 진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서울 외곽 물류센터. 32살 박서진이 묵묵히 박스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테이프 붙이고 라벨 붙이고 다시 테이프 붙이는 단순 반복이었죠. 3년째 계속되는 이 일상이었습니다. 휴게실로 들어간 서진은 스마트폰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그녀의 눈빛이 아련해졌죠. 5년 전 그곳에서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유럽 최고의 물류 기업에서 일하던 시절, 모든 게 완벽했던 그때요. 그때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차단된 네덜란드 번호에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진은 읽지도 않고 화면을 껐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새벽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죠. 바로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모 요양병원으로 100만 원, 대출 상환으로 90만 원. 통장 잔고는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이 떠올랐죠. 17살이었던 그때 아버지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던 날,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가던 날, 그리고 모든 게 끝났던 그날이요. 이제는 괜찮아. 아빠만 건강하시면 돼.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그녀 인생이 다시 바뀌는 날이라는 것을요. 같은 날 오전 10시 스카이로지스 본사. CEO 강민석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55살의 그는 비서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뭐라고? 통역사가 취소했다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급하게 몸이 아프다고 연락이. 네덜란드 투자자들이 오후 2시에 온다고. 100억 원짜리 계약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략기획팀장 윤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른 통역사를 급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4시간 안에 찾을 수 있겠어? 강민석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 일만 들키지 않으면 되는데. 그 말을 우연히 들은 38살 윤재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강민석의 과거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11시 긴급 전사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물류센터 포함 전 직원 본사 회의실 집합. 서진도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절대 올 일 없는 곳이었죠. 회의실에 모인 200여 명의 직원들 앞에서 강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구든 네덜란드어 할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지금 당장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맨 뒤에 서 있던 서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민석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죠. 당신 누구요? 물류센터 야간조 박서진입니다. 물류 작업자가 네덜란드어를 한다고? 지금 장난하는 거요? 윤재혁이 서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묘하게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테스트해 보세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지요.
강민석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성공하면 월급 10배 올려주지. 하지만 실패하면 당장 해고야. 오후 2시 회의실. 네덜란드 투자자단이 도착했습니다. 앞에 선 63살의 요한 판 데르벨트 회장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었죠. 서진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요한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자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석이 말하자 서진이 유창한 네덜란드어로 통역했습니다. GOEDEMIDDAG VANDAAGGULLEN 위 DIMVESTERINGSVORWALDN BESPREKEN 요한이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음이 완벽했거든요. 마치 네덜란드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처럼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진은 단순히 통역만 한 게 아니라 네덜란드 비즈니스 문화까지 고려해서 표현을 다듬었죠. 강민석조차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요한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다음 주에 보내드리죠. 강민석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갑자기 서진에게 네덜란드어로 질문했습니다. 혹시 박동욱 사장님 따님이신가요? 순간 강민석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짤그랑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은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요한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난 후 강민석이 서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너 복수하러 온 거지? 서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 마. 내 아버지가 나한테 당한 거 알 거 아냐? 제 아버지한테 뭘 하셨는데요? 서진의 눈빛에는 진심으로 모르는 것 같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당황하며 말을 돌렸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해. 내가 뭘 계획하든 소용없을 거야. 서진은 어리둥절한 채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3일 후 서진은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대리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직함뿐이었습니다. 강민석은 서진을 극도로 경계했거든요. 이 문서 내일까지 네덜란드어로 번역해. 이 계약서 검토하고 문제점 전부 찾아봐. 벨기에 업체 컨택하고 미팅 잡아. 모두 하루 만에 끝내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서진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쟤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대리됐대. 회장님이 유독 저 사람한테만 차갑던데? 뭔가 수상하지 않아? 점심시간 서진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윤재혁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서진 씨, 혼자 드세요? 아, 팀장님. 이 자료 보세요. 업무에 도움 될 거예요. 윤재혁은 조용히 정리된 문서를 건넸습니다. 서진이 막막해하던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를?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강민석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석이 윤재혁을 불렀습니다. 재혁아, 저 여자 편들지 마. 위험해. 회장님, 서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너도 속는 거야. 저 여자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박동욱이야. 그래서요? 15년 전. 아니, 넌 몰라도 돼. 어쨌든 조심해.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이
이 대화를 엿듣고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래? 서진 씨랑 팀장님이 뭔가 있나? 과거의 삼각관계였던 거 아니야?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퇴근하는 서진에게 누군가 쪽지를 남겼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내가 뭔데 여기서 일해? 서진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죠.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왜 회장님은 제 아버지를 알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주 후 긴급 해외 출장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현지 파트너사와 계약건, 박서진 대리, 윤재혁 팀장 내일 출발.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윤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혹시 5년 전에 암스테르담에 계셨나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우연히 본 적 있어요. 우나 옆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나한테 한국 돌아가기 싫다고 하셨죠.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났거든요. 술에 취해 우나 옆 벤치에 앉아 있었던 날 누군가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줬던 것 같았죠. 맞아요. 그때 정말 돌아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윤재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 씨,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CEO 강민석이요. 당신 아버지 회사를 부당하게 빼앗았어요. 15년 전에. 뭐라고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계약을 가로챘어요. 그 바람에 박동욱 사장님 회사가 파산했죠.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는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요한 회장님은 분명 알고 계실 거예요. 박동욱 사장님과 친구 사이였으니까요. 브뤼셀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귀국 직후 회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밀 유출 사건 발생, 계약서 초안이 경쟁사로 넘어갔습니다. 강민석이 회의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내부 스파이가 있어. 접근 권한 있는 사람 모두 조사해. 서진도 용의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강민석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내가 한 거지? 복수하려고 정보 흘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요한 회장이 너를 아는데? 이게 다 계획된 거 아니야? 내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 회사 일도 회장님이 연루된 것도. 며칠 후 요한 회장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곧장 강민석의 사무실로 갔죠. 강민석, 15년 전 일 이제 밝힐 때 됐네. 회장님, 제발. 그때 일은 박동욱은 내 절친이었어. 자네가 내부 정보로 그 사람 회사 망하게 한 거 나는 다 알아. 증거가 없잖습니까? 증거? 이 회사 어딘가에 있겠지. 15년 전 감사 자료 말이야. 복도에서 이 대화를 몰래 듣던 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네덜란드어로 대화했기에 다른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진에게는 모든 단어가 명확했죠. 아버지를 회장님이 망하게 했다고? 서진은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윤재혁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죠. 서진은 참지 못하고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한테 뭘 하신 겁니까? 강민석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사업이었어. 내 아버지도 실수한 거고. 사업? 제 아버지 인생을 망친 게 사업이에요? 어머니가 충격으로 돌아가신 것도 사업이에요? 밖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왜 저래? 미친 거 아냐?
서진은 주머니에서 사표를 꺼내 책상에 던졌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 못하겠어요. 요한이 서진을 막았습니다. 서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려면 증거가 필요해. 그 증거가 이 회사 어딘가에 있어. 그날 저녁 서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모요양병원이었죠. 보호자님, 이번 달 입원비가 아직 미납이신데요. 300만 원입니다. 이틀 내로 입금 안 되시면 퇴원 조치해야 합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3만 2천 원. 어떻게 하지?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재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 씨, 도와드리고 싶어요. 같이 증거 찾아요. 서진은 눈물을 닦고 답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려요. 다음 날 밤 11시 서진과 윤재혁은 몰래 회사 자료실로 들어갔습니다. 15년 전 자료는 지하 보관실에 있을 거예요. 팀장님,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윤재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5년 전 암스테르담에서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까요.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죠. 새벽 3시 마침내 그들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거예요. 15년 전 감사 자료. 상자 안에는 계약서, 이메일 프린트, 계좌이체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석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불법 내부 거래 문서가 있었죠. 이걸로 충분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동시에 또 다른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기밀 유출 진범은 경쟁사에 매수된 외부 해커였던 거예요. 서진은 완전히 무죄였죠. 일주일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증거 문서들이 하나씩 떴습니다. 15년 전 계약서, 강민석의 서명, 불법 계좌이체 내역, 박동욱 사장의 회사 파산 서류, 이 사진들의 얼굴이 하나씩 굳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강민석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제 아버지는 네덜란드 업체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파트너였던 강민석 이사가 내부 정보를 빼돌려 먼저 계약을 가로챘죠. 그 바람에 아버지 회사는 파산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15년 전 제가 박동욱 사장님을 배신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한 가족을 망쳤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는 게 중요하지. 석 달 후 강민석은 CEO직에서 사임했고 50억 원의 보상금을 서진 가족에게 지급했습니다. 새 경영진 체제가 꾸려졌고 서진은 글로벌 전략 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윤재혁은 부사장으로 승진했죠. 그리고 오늘은 서진이 기획한 세컨드 찬스 아카데미 첫 수료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상관없이 오직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선발한 20명의 교육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서진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서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3년 전까지 야간 물류센터에서 박스 포장을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죠. 암스테르담 대학을 졸업하고 네덜란드에서 5년 동안 일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다고 말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점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나아가느냐입니다.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교육생들 중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수료식이 끝난 후 서진은 성모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68살 박동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진아, 아빠. 서진은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요. 그래. 내가 자랑스럽다. 문 밖에서 윤재혁이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네덜란드 항공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1년 후 박서진과 윤재혁은 암스테르담에 해외 지사를 열었다.